뭐 보험자의 책임 개시 이건 뭐 이제 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무조건 보험료부터 들이미는 게 좋다. 그렇죠? 손해보상 의무의 요건 했던 내용이죠. 당연히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보험기간 내 담보하기로 한 사고가 네. 그런데 사고가 보험기간 내 발생했다면 손해는 그 후에 발생해도 보험기간 내 보상하기로 한 사고 그럼 손해가 그 후에 나타나도 보상한다. 설마 이거 아니다 하시는 분 없으시겠고 당연히 재산상의 손해,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렇죠?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목적물이든 제3자에 의한 재산손해든 네. 자, 요거 많이 나옵니다. 파란색 별표 5개 껐떡하면 5개예요. 그렇죠? 자, 보험사고로 인해 상실된 이익이나 보수는 상실이익이 뭘까요? 여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 사고가 안 났다면 내가 입지 않았을 손해 교통사고 나가지고 회사 출근을 못해요. 이 사고가 없었다면 나는 꼬박꼬박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상실이익. 어떤 분들은 뭐 희망이익하고 같다, 틀리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보험사고가 안 났다면 내가 안 입었을 텐데. 자, 그런 상실이익 또는 보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무슨 보험? 손해보험. 이런 걸 막 외우려 하지 마. 손해보험. 재산상에 발생한 그냥 물건이라 생각하세요. 물건. 근데 내가 지금 보험사고 때문에 받지 못하는 내 물건에 발생하지 아니한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더하지 않는다. 근데 약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정이 있으면 네.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단순한 문장 네. 꼭 기억하시고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네. 보험 사고, 손해,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요. 인과관계가 있다면은 심지어 고지 의무, 위험 변경, 통지임 이런 거 의무 위반했어도 지급한 보험금 반환 못하고 지급할 책임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과관계. 자,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파란색 요거 3개 반? 네. 보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 여기 무슨 내용이게? 보험기간 내 보상하기로 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 후에 사고 발생한 후에 보험자랑 상관없는 보상하기로 한 손해가 아닌 것으로 그로 인해 보험 목적이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 당연하잖아요. 보험기간 내에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한 손해가 생겼어요. 그 후에 다른 이유로 이게 멸실됐든 말든 보험자는 이거 보상해. 당연한 거 이런 거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보험기간 내 보상하기로 한 손해? 그러면 보상하기로 한 사고가 발생? 그럼 실질적인 손해가 보험기간 후에 발생해도 보상. 보험 목적이 다른 이유로 멸실해도 보상. 네. 그다음에 손해보험 보험자의 면책 사유 이거는 이거 뭐 있죠? 여러분 다 암기하셨죠? 보험자의 면책 사유 우리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지? 이러면 안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거 임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끝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이 목적이 뭐다? 손해보험은 그냥 물건이라고 우리 인식하자고요. 보험 목적의 성질, 지 스스로, 그다음에 자연 소모,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또 뭐죠? 성질 하자. 이거 보상하자. 면책 지금 뭐 하는 거? 보험자가 책임 안 지는 거. 세 번째 전쟁, 내란 등등등등. 이거 너무 크잖아요. 보험회사 망해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가능. 제가 보험 이거
전쟁 나도 저 보험금, 화재 사고 보험금 받을게요. 보험료 한 달에 뭐 1억 내죠. 뭐 이러면 네. 오케이.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는 거. 저도 파란색 5개입니다. 별 5개. 자, 그러면 손해보상. 다 했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어갑시다. 실손, 때와 곳, 변동, 계속 똑같은 거 나와요. 네. 자, 여기서 이거는 별 2개. 별 2개. 비용은 손해액 산정할 때 이거 손해액 산정 누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계약자가 빨리 해주세요. 내가 급하니까. 손해액 산정 비용까지 낼까요? 아니에요. 비용은 보험자 부담. 비슷한 거 하나 있었죠. 제가 보험증권 커피 마시다가 엎질러가지고 글씨를 못 알아봐요. 재교부해 주세요. 오케이? 비용은 저 때문에 한 거잖아요. 계약자 부담. 손해액 산정은 보험회사가 빨리 해서 줘야 되잖아요. 보험자 부담. 별 2개. 네, 넘어가고요. 손해보상의 방법과 범위. 이거 뭐 여러 번 했었죠. 일단 금전이 원칙이지만 여러분 금전으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OX? XX. 금전으로만 아니에요. 현물 등 기타 급여로 보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실제 손해액, 실손 보상의 의미 2가지 보셨고, 보험 가액에 의해, 금액에 의해 어떤 걸 한도로 하는지, 네. 예외도 이렇게 보셨고요. 자, 요거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난강에 좀 어려운 내용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순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 하지만 복잡한 법조문이 아닌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별 3개. 3개? 3개 반. 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금 안 내고 있어요. 보험료 지금 체납한 경우, 근데 사고 났어요. 손해보상 해야 돼. 보험자 입장에서. 체납보험료 있어도 일단 보상? 자, 지급기일이 도리 전이라 해도, 보험료 지급기일이 아직 안 됐다 해도 공제하고 보상한다. 이거 말 막 꼬아서 나옵니다. 네. 보험료 지급을 체납한 경우 지급기일이 아직 안 왔어도 받지 않은 잔액이 있다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공제해야 한다? 땡. 할 수 있다.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손해보상이 지금 손해보험 계약 보는 거잖아요. 우리 타임라인 계속 쫓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손해보상, 사고 발생해서 손해보상. 그때 어떻게 하는지 지난 시간에 다 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중복보험은 초과보험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연대, 비례주의,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랑은 지난 시간에 해서 넘어갔지만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비례 보상하는구나. 네. 자, 그럼 손해보상 의무를 이제 이행해야 돼요. 이행. 누가 이행해요? 보험자가 이행해야 되겠죠? 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거 보험금 언제 주란 얘기예요? 이거 여러 번 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럼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간 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이게 원칙이에요. 저 보험금 사고 발생하면 며칠 내에 받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당사자 약정이 우선이다. 우선순위 받잖아요. 약정 기간이 없어요? 그럼 법대로. 자, 통지받은 후 사고 발생 후? 아니에요.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자, 통지받은 후 10일 내 정하고, 아니에요. 이거 뒤바뀌어도 안 되고, 사고 아니에요. 통지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다음에 금액이 정해졌으면 10일 내에, 이거 나중에 조금 다른 거 나오니까 지금 주의 좀 해놓으시고, 당연히 피수, 보험금 받는 사람한테 지급해야 한다. 네. 자, 보험 대위. 지난 시간에 우리 제3자. 가족은 보험으로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한 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또 보험 목적물은 만약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그 권리도 가액에 대한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가져와서 지분 공유가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봤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보험 대위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이번에는 거기 이제 조금 플러스 얹혀서. 네.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게 더 중요하지만 대위권이란 이런 거는 여기서 법률상 당연히. 여러분 이 당연이란 말이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저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권 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는 권리 이전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그게 틀린 답이란 얘기예요. 그게 이 당연히를 잘못 틀리게 표현한 말. 이해되시죠? 네. 당사자 의사표시 관계없고 네. 이런 권리 이전을 위한 절차 대항요건 구비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가 권리 가져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위권 행사하는 거. 존재 이유 말씀드렸고 종류 2개 말씀드렸고 인보험. 기본적으로 보험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사람이 보험의 목적이 아니니까 물이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근데 제3자에 대한 거 제3자 여러분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은 왜 안 될까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했대. 생각해보세요. 제 생명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제가 살해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근데 제3자 때문에 제3자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가 다칠 수는 있잖아요. 상이. 그때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청구권 대위는 목적물 대위는 당연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인보험에서는 무조건 없다는 아니니까 저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네, 소멸시효 이거 별 5개. 이게 별 5개 이게. 우리 상법에서 소멸시효를 딱 이렇게 정했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언젠가 봤어요. 계피수가 행사하는 거는 3년. 보험자가 행사하는 거는 2년. 계피수가 행사하는 거 뭐가 있다? 보험금 주세요. 보험료 돌려주세요. 반환. 적립금 돌려주세요. 3년. 보험자가 행사하는 거? 보험료 주세요. 2년. 이건 굉장히 매너합니다. 네. 자, 그럼 보험 대위가 이런 거였고 목적물 대위.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대위 뭐 많이 봤어요. 전부 멸실. 경제적 관념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면 당사자 특약으로 전손에 가까운 경우 전손으로 본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거 보기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유효해요. 당사자끼리. 이런 경우는 전손으로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전부 지급, 일부 지급 안 되는 거 했었죠? 청구권 대위는 일부 지급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네. 전부를 지급한다. 여러분 지금 요거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부 일부 초과보험일 때 어떻게 보험금을 보상하는지 한번 쭉 봤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가액이 와요, 가액금액이 와요, 요거 봤잖아요. 지금 이 문구를 한번 보죠. 전손임으로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된다? 자, 가액이 지금 목적물의 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 전부 보험이에요. 복습경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부 보험. 그러면 가입 금액도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전제가 자체가 뭐예요? 전손. 1,000만 원이 얘가 다 멸실됐다고요. 전손? 손해액 이퀄 가액이다.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1,000만 원을 손해액 1,000만 원을 전부 보험 뭐 한도로? 복습 겸 하는 거예요. 이 문장도 볼 겸. 전부 보험일 때 뭐 한도로 여기 뭐 온다고 이 자리 뭐 온다고요? 뭐 한도로? 가입 온다고 가입. 기본적으로 내 가입 금액 한도예요. 가입 금액도 전부 보험이니까 1,000만 원이네요. 그럼 1,000만 원. 전손임으로 보험 금액 전부 지급했네요. 보험 금액, 가입 금액 전부 지급했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초과보험 볼게요. 초과보험이에요. 가액이 1,000만 원인데 제가 가입을 뭐 선이든 뭐 자연스럽게든 뭐 어떻게든 가입을 초과해서 1,500만 원 했어요. 자, 전부 멸실. 손해액 1,000만 원, 손해액 1,000만 원. 여기 뭐 한도 와요? 뭐 한도? 초과보험일 때
가입 금액 1,500만 원 한도예요? 가액 1,000만 원 한도예요? 1,500만 원 한도로 한다면 손해액 산정 잘못됐을 때 오버해서 지급하는 거죠. 실제보다 가액 온다. 가액 1,000만 원. 1,000만 원. 가입 금액이 1,500이면 이때 보험 금액 전부가 아닌데요.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금액과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보험 금액은요. 이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건 사실 그거보다도 이렇게 계산된 거를 일부만이 아니라 다 지급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여기서 그 법조항도 우리 떠올려 보자 한 거고요. 첫 번째 전부보험, 두 번째 초과보험, 세 번째 그럼 어려워하시는 일부보험. 1,000만 원짜리인데 제가 얼마 했다 그럴까? 800만 원 가입했어요. 자, 그럼 손해액 전손이니까 1,000만 원 났어요. 뭐 한도로? 작은 거 한도로, 800 한도로. 그럼 800만 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이 뭐다? 가액에 대한 1,000만 원에 대한 가입 금액의 한도로 800만 원. 보험 금액 복습. 그리고 이걸 전부 지급한다. 이 내용이에요. 네, 오케이. 청구권 대위와 다른 거,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라는 거, 오케이. 넘어가고요. 요거. 지금 대위권, 권리를 가져오는 거죠?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일부 보험일 때 보험 금액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른다. 뭐 아까 같은 경우도 800만 원만 가져오니까 나머지 200에 대해선 피보험자 권리가 있다. 지분금이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런 거 전부 멸실 전부 목적물은 무조건 전부 넘어가고요. 목적물 대의 효과. 자, 지난 시간에 안 봤던 거예요. 효과. 아니 이거 보험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피보험자가 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요. 이거 지금 경제적으로 좀 다 가치가 없지만 그냥 고철덩어리지만 제가 처분했는데요. 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제하고 근데 보험금 받은 후에 보험금도 받고 이거 보험회사가 가져갑니다. 분명히 이거 물론 당연히니까 어떤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지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 직원이 이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진짜 아무것도 못 들어서 처분했어요. 받은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별 2개. 목적물.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거 가져오느니 이거 안 가져오는 게 나을 텐데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즉시 통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안 가져갈게요. 통지해야 된다. 자, 청구권 대위 넘어가고요. 여기서 요거 한번 볼까요?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의해서 제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받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제3자는 어디까지가 제3자일까? 일단 가족 안 되는 건 알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용인 안 되는 거 알았고 고용인이죠. 고용인. 네, 자꾸 그걸 헷갈리네. 그럼 제3자는 누구일까요? 제3자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이외의 자인데 가족 해당하지 않고 고의 제외하고 고의를 하는 거는 가져올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 가져올 수 있고 손해를 발생시킨 자와 제3자의 손해를 발생시킨 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요. 법적으로 보장된 미성년자의 예를 들어서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럼 부모님이 책임져야죠.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며 1인 또는 수인이라도 가능하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거하는 즉 경제적으로 같이 같은 범위에 있는 가족 또는 사용인은 그렇죠. 사용인이 맞죠. 지금 이 단어가 왜 자꾸 헷갈리죠? 제3자에서 제외한다. 보험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용인. 그들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거는 근데 사용인을 제외하는 거는 법이 아니라요. 판례로. 법에는 가족만 나와 있습니다. 자, 제3자에 의한 행위 반드시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
그 행위가 적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피해 입은 게 중요한 거예요. 손해가 제3자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제가 6억 지급했으니까 손해대유권 6억 행사. 피보험자는 나머지 4억. 안 된다. 피보험자 우선이다. 그 얘기다. 네. 요거 중요한 거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번엔 이거 봐야죠. 이거. 목적물에 대한 보험 내용처럼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 권리를 행사했거나 어떻게 처분을 했어요. 보험금 받기 전에 했다? 똑같아요. 공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지급받은 후에 처분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아까 목적물 대위하고 똑같아요. 네. 자,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져오는 목적물에 대한 것이든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이전 시기는 뭐 법적으로 땅땅땅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급한 보험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즉 지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전 시기는 보험금 지급부터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케이. 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직접 권리 아니면 승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다 포함. 어쨌든 그 손해를 유발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 거든 승계인이든 다 포함. 만약에 처분했으면 승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포함. 넘어가고요. 네. 이 일부 보험 상법상 규정이 없다는 뭐냐면 목적물에 대한 보험 대위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에 대한 금액의 비율로 권리도 가져온다. 그래서 지분 공유가 된다. 근데 청구권 대위에는 사실 그게 없어요. 청구권 대위도 피보험자가 일부 보험을 가입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견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이것까지 신경 쓸 거 없죠. 이게 다수설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보험대인데 재보험자의 보험대예요. 재보험자. 재보험 뭐죠? 재보험. 누가 드는 보험? 우리 보험에 분류해서 했는데 누가 드는 보험?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보험자를 위한 보험. 그래서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거기에서 재보험 등 기업 대 기업의 보험은 또 이게 또 뭔 내용이야. 또 지금 이러시면 안 되고.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가계보험에서만 해당한다. 기업 대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또 잊고 있으실까 봐. 일단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A라는 보험회사가 홍길동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하다 치고 그냥 피보험자로 농가예요. 보험을 인수했어요. 이게 원계약이에요. 원보험계약. 담보하기로 한 사고가 뭐냐면 자연재해예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 굉장히 크게. 하고 봤더니 A 보험자가 이거 너무 커요. 까딱하면은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B라고 하는 보험자한테 가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보험계약, 이게 재보험계약. 그러면 이제 A 보험자가 누가 되죠? 재보험계약의 입장에서는 얘가 보험자가 되고 A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한 이득을 보는. 이 관계, 물론 나중에 재보험 우리 또 한 번 할 거지만 지금 원보험계약에서는 보험회사, 피보험자. 재보험계약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피보험자 되는구나. 기업 대 기업이. 네. 조 관계. 자, 지금 원보험자가 A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이 있는 경우 이건 뭔 얘기예요? 홍길동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게 제3자 때문에 입은 거예요. 자, 원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인 홍길동이 제3자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제3자의 이 경우.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예요? A는
보험금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홍길동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져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게. 자, 그 내용이에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이 있는 경우. 자, 재보험자 B는 A한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 가져온다. 다시 재보험자 B는 A한테 아니 지금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 발생했어요. 보험금 지급했어요. 근데 얘를 떠안기로 했잖아요. 재보험 계약에서. 그럼 보험금 지급했어요. 한도 내에서 이 권리를 가져온다. 별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거 문제에서는 재보험에서는 대위 취득할 수 없다. 아니에요. 손해 발생했어. 보험금 주세요. 보험금 지급했어. 그럼 이 권리 내가 가져갈게. 자, 이게 원보험 계약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자, 지금 저 홍길동한테 보험금 엄청 지급했어요. 보험금 주세요. 보험금 지급했어. 그럼 이 권리 내가 가져올게. 끝. 가능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다가. 네. 다만 그럼 B가 직접 제3자한테 어떤 권리를 행사하느냐? 그렇진 않고 재보험에서는 권리 귀속과 이 권리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지금 다시 이제 A에서 B로 넘어갔어요. 귀속은 B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권리의 행사를 분리하는 관습이 있다. 관습.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이제 B가 가져왔지만 왜 A한테 보험금 지급하고 행사는 그냥 A가 해요. 이게 손해평가사 시험은 아니고 다른 보험 전문의 시험에서 가끔 나옵니다. 재보험자도 보험대위 가능하고 이런 관습이 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했던 내용들 베이스로 해서 살짝 뭐가 추가됐죠? 추가된 내용까지 같이 정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보험자 대위에서 처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 받기 전, 후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보험 법조문들 주의하셔야 될 것들 싹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